홍준표 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책임을 묻는 주민 소환의 36만 명의 서명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됐습니다. 오늘 오후 고성에서 장애물의 시야가 가려 SUV 차량과 승합차가 부딪혀 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옛 창원 39사단터에 민자사업자가 6천 가구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합니다. 과거 군부대 헐값으로 땅을 넘겨야 했던 원주민들은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거창군 월성 우주창의과학관이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3만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홍준표 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에 책임을 묻는 주민소환운동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홍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주민 36만 명의 서명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했는데요. 주민투표는 내년 총선 이후에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송현준 기자입니다.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지난 넉 달 동안 받은 유권자 36만 6천여 명의 서명을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무상급식 중단에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주민 소환을 위한 법적 요건인 경남 유권자의 10%, 26만여 명보다 더 많은 서명을 받은 겁니다. 홍준표 도지사 일방적인 행정에 분노하는 저희 학부모님들의 자발적인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누가 시켜서 하라고 했으면 정말 못했을 것 같거든요.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월 재선거로 서명운동이 중단된 고성 등 세 지역에 추가 서명부가 접수되는 내년 2월쯤 서명 확인 작업을 거쳐 4월 총선 이후 주민소환 투표를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1인당 하루에 150명 정도 서명을 심사할 수 있다고 보고 그 기간에 맞춰서 진행을 시킬 예정입니다. 하지만 경상남도는 서명을 신뢰할 수 없다며 열람 기간에 이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지사,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 역시 사서명, 위조 등 허위의 서명이 상당수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편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운동본부도 내년 1월 중순까지 박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을 받아 선관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주민소환제는 유권자들이 뽑은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등을 직접 해임할 수 있도록 한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하지만 추진이 되더라도 실제 소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은데요. 왜 그런지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3년 전남 최초로 시행된 서기동 구례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하지만 투표함도 열어보지 못한 채 주민소환은 무산됐습니다. 투표율이 8.3%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진행된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도 마찬가지. 투표율 11%로 개표에 필요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투표는 무효가 됐습니다.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는 유권자들이 부적격 선출직을 투표로 해임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비리를 저지르거나 독단 행정을 펼칠 경우 이를 견제하기 위한 겁니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60여 차례 넘게 주민소환이 추진됐지만 실제 투표까지 실시된 경우는 8차례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시의원 2명만 소환됐을 뿐 단체장이 소환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투표율이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33.3%를 넘어야 하는데 이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개표조차 못한 채 투표가 무산되는 겁니다. 직접 참정 제도로서의 주민소환 제도가 제도상으로 있지만 실현이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단체장의 어떤 그 횡포를 막을 방법은 또 없겠죠. 주민소환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 시간 연장이나 사전선거 등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농촌에서 농로와 도로가 만나는 지점은 늘 위험천만합니다. 오늘 농로에서 나온 승용차가 도로를 달리던 승합차와 충돌해 3명이 숨졌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승합차가 한쪽이 심하게 구겨진 채 옆으로 넘어져 있습니다. 전면 유리창도 완전히 깨졌습니다. 큰 사고는 좀처럼 없을 것 같은 들녘에서 사고가 난 것은 낮 12시쯤입니다. 농로에서 마을로 가기 위해 도로를 가로지르려던 SUV 승용차가 직진하던 승합차를 옆에서 들이받은 겁니다.
주변 적재물과 비닐하우스 등이 운전자 시야를 가린 것으로 보입니다. 뭐지 가리고 그런데 못 보는 길 못 보고 매사로 안 보이고 하기는 다리 나오다. 이곳에서 SUV 승용차에 부딪힌 승합차는 그 충격으로 밀려나 전신주에 한 번 더 부딪힌 뒤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68살 조모 씨 등 할머니 3명이 숨졌습니다. 모두 전신주와의 충격이 컸던 승합차 뒷좌석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승합차 운전자 48살 박모 씨 등 9명도 다쳤습니다. 피해 할머니들은 친목 모임에서 생일을 맞아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특히 봉고차 뒷좌석을 충격하고 또 우측에 전봇대로 2차 충격하는 바람에 그 피해 차량 뒤쪽에 탑승한 할머니들이 경찰은 운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함안으로 이전한 39사단이 있었던 자리에는 민자 사업자가 6천 가구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합니다. 과거 군부대가 들어서면서 헐값에 땅을 넘겨야 했던 원주민들은 억울해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오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함안으로 이전한 39사단. 창원에 있을 때보다 4배나 넓어졌습니다. 사단급 규모로는 유일하게 부대 안에 나인홀 골프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장병들 체력자 이런 개념으로 이제 같이 협의를 해서 국방부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전한 터에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민자 사업자와 이전을 희망하는 창원시 사이에서 39사단은 한 푼도 안 들이고 최신 시설로 확장 이전한 겁니다. 하지만 과거 창원 39사단에 땅을 넘겨야 했던 원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지난 1987년 당시 주민들은 3.3제곱미터당 2만 원, 주변 시세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사실상 땅을 빼앗겼다고 주장합니다. 근총탄 군인들 나와가지고 도장 국방부에서 하는 일이 이래 민간인들이 협조 안 하느냐 이래서 공갈도 치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래 보상하고 또 감정하고 이래가지고 돈만 받아가라. 30년 가까이 지난 뒤 헐값에 넘긴 땅에는 민자 사업자들이 40층이 넘는 초고층 아파트를 짓습니다. 시하고 사단하고 협의해서 다 처리가 된 것 같는데 이거는 우리로서는 엄청난 지금 참 피로토할 정도로 참 억울합니다. 군부대에 사실상 강제로 빼앗기다시피 한 땅이 이제는 민자 사업자의 돈벌이 수단이 될 처지에 원주민들은 씁쓸해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지난해 거창군에 문을 연 월성 우주창의과학관은 전시보다는 체험형 프로그램이 많아서 인기가 좋은데요. 지리적인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한 해 동안 3만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보도에 송금한 기자입니다. 뱅글뱅글 돌아가는 기구에서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흔들리고 뒤집혀도 균형을 찾는 평형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기구입니다. 지난해 개관한 이 과학관에는 3만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우주 적응 훈련을 주제로 전시보다는 체험형으로 꾸며져 인기가 많습니다. 항상 TV나 영화로만 봤던 것을 제가 직접 경험하고 느껴보니까 더 재밌고 좋았습니다. 지구와는 다른 우주에서의 중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구를 타면 가상현실로 우주 비행을 느껴볼 수도 있습니다. 복잡한 별자리도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가을에서 이제 겨울로 넘어가지. 그러면 점점 별자리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넘어오는 거야. 과학관이 자리한 월성리는 남덕유산 끝자락에 위치해 접근성은 떨어지는 편. 하지만 고지대라는 지리적 장점을 최대한 살렸습니다. 옛날부터 이제 달월자, 별성자를 써서 별과 달이 굉장히 잘 보이는 곳이고요. 그래서 이곳 지리 자체가 좀 관람 오시는 분들한테 캠핑과 같이 이제 우주 천문, 우주에 관한 이런 정보도 제공하고. 한국천문연구원이 거창군 감악산에 세우고 있는 위성 추적 관측소가 내년부터 정상 운영되면 이곳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경남경찰청이 경남도의회가 고발한 학교 급식 비리에 대해 전담반을 꾸려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지능범죄 수사대 한 팀을 지정해 도의회가 수사 의뢰한 급식 비리를 비롯해 박종훈 교육감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중복 수사를 막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담반을 꾸리기로 했다며 도의회가 낸 서류를 토대로 사실을 확인해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난 사안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는 금품을 받고 250억 원의 불법 대출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해상공회의소 신용협동조합 전 이사장 59살 허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에 벌금 1억 7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범으로 기소된 37살 이모 전 부장은 징역 10년, 벌금 2억 2천만 원에서 징역 8년, 벌금 2억 원으로 감형했고 37살 맹모 전 과장도 징역 3년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건설 골재용 바닷물의 채취로 인한 어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조사 보고서가 발간돼 정부와 어민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전남대에 용역 의뢰해 최근에 완성된 어피해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통영시 배타적 경제수역 내 골재단지 장기 운영으로 조업구역 축소와 부유사 확산 등 일부 부작용이 확인됐지만 어피해는 미미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어민대책위는 결론을 미리 내놓고 짜맞춘 엉터리 조사 결과라며 바닷물의 채취 완전 중단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의 12개 기금 폐지 조례안이 경남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경남도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 등 12개 기금에 대한 폐지 조례안에 대해 표결에 붙여 모두 통과시켰습니다. 야권 도의원들은 표결 전에 기금 대부분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이며 경상남도가 협의 없이 기금 폐지를 추진했다며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경남 지역 중고등학교 학생의 기초학력 미달률이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았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6월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경남의 중고교 기초학력 미달률은 4%로 전국 평균 3.9%보다 약간 높았습니다. 학년별로는 고등학교 2학년의 미달률이 4%로 전국 평균 4.2%보다 낮았지만 중학교 3학년의 미달률은 3.9%로 전국 평균인 3.5%보다 높았습니다. 경남 서부권 항로화 한방사업 주겸특화 농공단지에 500억 원의 투자 유치가 성사돼 6차 산업형으로 조성됩니다. 경상남도와 함양군, 기업인산과는 오늘 오후 도청에서 함양군에 2020년까지 500억 원을 투자해 120명을 고용하는 주겸 농공단지를 조성하기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겸특화 농공단지는 제조업 공장 위주의 산업단지가 아니라 주겸을 생산하고 제조하는 과정을 체험하는 등 한방과 힐링이 결합된 6차 산업특화단지로 조성됩니다. 경남FC의 비상식적인 구단 운영에 대해 서포터즈 연합회도 성명을 내고 박치근 대표이사의 경질과 구단주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경남FC 서포터즈 연합회는 유소년팀 계약 문제와 선수 출전 제동, 비상식적인 선수 선발 등으로 문제를 일으킨 박치근 대표이사를 경질하고 스포츠 전문 경영인을 새 대표로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수당을 아끼기 위해 최다 득점 선수 출전을 막은 것은 프로팀의 긍지와 자부심을 짓밟고 또 이미 시행 중인 스킨십 방안을 혁신안으로 포장한 것도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